반갑습니다. 데이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한양행 주주님들,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제 압스코가 이번 5월 31일 날 개최가 됐는데, 여기서 공개된 이 SC 제형 데이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옴에 따라 오스코텍 또한 이 유한양행과 함께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런 부분에서 유한양행 이 SC 제형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, 이 FDA 승인 결과가 과연 언제쯤 나올까, 우리가 이 오스코텍에 대한 이 주가의 기대감을 어디까지 봐면 좋을지,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.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이 앞으로의 주가 시나리오 및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공략을 해볼 거니까,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제 이번 아스코에서 공개한 이 팔로마우스 3상 임상 데이터를 우리가 같이 보신다면, 보시는 것처럼 이 타그리소와 화학요법 치료 경험이 있던 이 EGFR, 이 변이 비소세포암 환자에 대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했습니다. 임상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, 레이저 티닙 아미반타납 이 병용요법 이 IV 제형과 그리고 레이저 티닙 아미반타납 이 SC 제형을 같은 임상을 진행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간략하게 보면 IV 대 이 SC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SC 제형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, 이제 피하 주사 제형 이 IV보다는 빠르지는 않지만 모핀의 주사나 그리고 경구 투약보다는 굉장히 빠른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,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주사를 맞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도 주사가 가능합니다. 이 IV 같은 경우 기존 정맥 주사라고 불리는데요. 이제 정맥에 우리가 헌혈을 할 때 보면 이렇게 탁탁탁 때리면서 정맥이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. 그 정맥에다가 직접 약제를 주입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기존 체내 흡수 효과가 이제 굉장히 빠르고 약효도 굉장히 확실하고 굉장히 좋았던 만큼, 이번 IV와 이 SC 제형의 이런 임상 데이터 대전이 있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결과가 또 어떻게 나왔냐면, 제가 간단하게 말해서 이 SC랑 IV라고 얘기를 할게요. 이제 SC 투약 시간이 약 5분으로 단축이 됐고, 이 IV 같은 경우 5시간이 걸리는데, 이런 부분에서 이 편리성, 투약 시간이 단축되면서 편리성이 올라갔고, 그리고 부작용이 크게 감소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주입 관련 반응, 이 IR 같은 경우 이 SC는 13%, 그리고 IVA 같은 경우 66%로 나왔는데, 보시는 것처럼 5배나 감소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 IV보다 부작용도 적고 뭐 대부분 좀 이생적이었다라고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환자 편의성을 봤을 때 이 SC 투약 85% 환자가 엄청 편리하거나 아유 편리하다 약간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. 근데 이 IV 같은 경우 35%에 그친 부분에 있어서 이 환자의 편의성이 더 높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SC에 대한 이 수요가 더 급증할 수 있다라는 거, 이 시장을 더 넓게 펴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이제 정맥 혈전 색청증, 자, 발음이 혀가 짧아서 발음이 안 되는데, 이 같은 경우 발생률도 크게 감소를 했고 이 SC에서 덜 빈번하게 발생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.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이 데이터를 또 우리가 함께 보시면, 이제 ORR 같은 경우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종양 크기가 줄거나 아니면 완전히 사라지는 비율을 뜻합니다. 근데 여기 있어서 SC, IV 둘 다 유사한 부분이 있었고, 이제 이 DOR 같은 경우 봤을 때 이제 여기 보시면 이 M이 닮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투약을 12개월 하는데, 여기서 이제 임상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달마다 평균값이 얼마나 나올지 정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DOR 같은 경우 이제 약을 투여한 후에 이제 지속 기간이 얼마나 갔는지인데, 여기서도 이 SC 지형이 기존 IV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나타냈고, 그리고 PFS 같은 경우 이 SC가 IV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PFS 같은 경우 약을 투약하는 동안 이 병이 악화되고 있지 않다가 다시 병이 발병하는 시점까지 나타내는 기간이고, 기존 OS 같은 경우 이제 생존자 비율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, 투약 12개월 차 봤을 때 이 SC 제형이 IV보다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 약 효능도 좋고, 그리고 편리성도 굉장히 뛰어나고, 무엇보다 위생적이고 뭐 부작용 그런 부분도 적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왜 이런 데이터가 중요하냐?
현재 존슨앤존슨이 이 FDA에 우선 심사권을 넣은 만큼 여기서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. 더 빨리 그 FDA 승인을 당겨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효과가 굉장히 더 뛰어난 이런 데이터를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FDA 더 뭐 임상에 대해서 더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간단하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간략하게 좀 알아보시자면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존슨앤존슨이 유럽 EMA에 그리고 1차 치료제 허가 신청을 완료했고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도 현재 허가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또 풀자면 기존 아미반탐 IV 변용요법보다 개선된 편의성과 안정성, 효능이 뛰어났고 이로 인해서 피크 점유율 확대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투약 시간이 크게 단축이 됐고 주액 관련 합병증 위험이 감소했고 일정한 약물 농도 유지에 있어서 기존 이 피크가 이제 30%였습니다. 근데 여기서 40%로 향상이 됐고 그리고 SC 제형으로 인해서 현재 1차 크게 비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존슨앤존슨 또한 1차 치료제 피크 점유율 50%까지 향상됐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8월 22일까지 허가 여부가 나오는데 여기보다 더 빠르게 이슈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어떤 흐름을 이어나가는지 이런 여부를 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 이 타그리소 약물이 있습니다. 이 제약사가 어디냐면 이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또한 작년 10월에 우선심사 지정 4개월 후에 바로 2월에 허가를 받은 바가 있어서 이 유한양행 또한 더 좋은 결과가 더 빠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현재 시장은 내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흐름에 있어서 이 데이터도 좋았고 그리고 이번 OS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여기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보인 만큼 우리가 이 유한양행에 대해서 지속적인 이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약물이 이제 레이저 티닉 아미반타nap의 이 병용요법이 출시를 하면서 이제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대략 50억 달러의 가치를 좀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현재 시장은 내놓고 있습니다. 물론 이런 흐름은 예상치이고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큰 폭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우리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가 오스코텍을 중요시 봐야 되냐면 이제 유한양행이 오스코텍으로부터 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후속 연구를 진행했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약을 한 부분이 있어요. 뭐 추가적인 로열티나 아니면 기술료로 인한 이 실적 개선에 있어서 우리가 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도 함께 보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이런 로열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크게 형성됐다라고 간단하게 한번 더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보신다면 현재 오스코텍 같은 경우 금일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래 대금만 봐도 약 1016억 정도가 터졌는데 굉장히 오늘 좀 주가의 이 매수세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차트를 좀 크게 봤을 때 차트를 좀 크게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의 강한 저항 라인에서 한 번 더 주가가 막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이 과거의 거래대금과 그리고 현재 거래대금 주가를 비교해 봤을 때 약 2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거래대금은 거의 한 3배 정도 되겠네요. 이런 흐름에 있어서 현재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윗꼬리 형태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소화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속적인 기대감이 붙으면서 우상향하는지 이런 흐름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현재 이 흐름에서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 이 현재 여기 저항대 있었던 저항대 여기 쪽에 있었던 이 구간까지 주가가 밑으로 빠지는지 이런 여부를 좀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 여기서 지속적인 물량을 소화하면서 이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물량을 서서히 소화를 하면서 이쯤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더 다진 다음에
주가가 우상향하는지 이런 여부를 좀 체크하시는 방향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이런 흐름에 있어서 지속적인 이 상승 추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서히 골든 크로스 나오고 정별 패턴으로 돌리면서 추가적으로 이 추세에서 강한 힘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투자도 우리가 같이 보시는 것처럼 이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이런 흐름에 따라 이 외국인의 매수세도 이 예탈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여부를 함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상 이 오스코텍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